네, 거짓말까지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보겠습니다. 또래살인 정유정 첫 조사 때 진범 따로 있다? 거짓말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네, 신상이 바로 공개가 됐죠. 이 또래인 20대 초반에 이 과외 선생님을 살해한 정유정, 23살의 정유정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잡혔는데 진범이 따로 있다라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밑줄을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첫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나에게 피해자로 살게 해줄 테니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죽였는데 나한테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켜서 한 거다라고 첫 이 조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변했느냐? 여기 볼까요?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그랬다. 이건 또 내가 죽였다라는 얘기인 거죠.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정유정은 결국 범죄 수사물, 범죄 관련 서적 등에 몰두하다가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정유정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한 판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유기하라고 시켰다.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하다가 결국은 증거, CCTV 등을 들이미니까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백을 한 정유정, 네. 아까 그 기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모습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이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본인 집으로 다시 가서 캐리어를 갖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발걸음이 경쾌하다. 네. 경쾌하다고까지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일단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 경쾌한지 안 한지는 본 사람 나름이죠. 어쨌거나 죄책감이 좀 없는 듯한 그런 발걸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또래 여성 살해범 정유정은 경계성 성격 장애다. 경계성 성격 장애. 만약 사이코패스면 정유정은 사이코패스라고 나왔겠죠. 근데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 네. 범죄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건지 저희가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을 직접 전화로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뵌 건 반가운데 좀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유정에 대해서 사이코패스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경계성 성격 장애인 걸까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면이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사이코패스도 있고 경계성 성격 장애도 있고 둘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이 냉담 비정서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타인에게 하고도 그 타인이 겪을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비디오 내용을 보면 그게 살인을 저지른 직후란 말이죠. 그렇죠. 그 순간에 이렇게 대담하게 온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냉혈한 같은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는데 네. 문제는 그와 같은 이제 그 뭐 치밀한 면에 비하여 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행위들은 좀 굉장히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네네. CCTV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뭐 택시 블랙박스 다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고 뭐 가방째로 어디다 유기를 하려고 네. 밑도 끝도 없는 장소에서 네. 야심한 시간에 내린다거나 네.
그러면 당연히 기사님께 의심을 받겠죠? 네.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치밀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또 다른 이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리 분석이 되고 뭐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럼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범행 동기는 네. 피해자여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 이유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이 피해자여야만 했느냐? 묻지마 사례는 아니다. 그렇죠. 아무나 만약에 뭐 살인 행각을 벌일 작정이었으면 굳이 교복을 빌려 입고 피해자 집을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중고 교복까지 빌려 입고 마치 중학생인 양 한데는 그만한 어떤 뭐 이 가해자 입장에서 이 절박한 니즈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단순한 사이코패스하고 약간 거리가 네. 상당 부분 자존감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복합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심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사실은 재범 가능성이 낮지 않다. 상당히 이제 사이코패스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이 정유정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일단 피의자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범행 네. 동기를 정확히 밝힘으로 해서 네.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보안 처분 등등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엄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재범 가능성 때문에 사실 이런 심리 조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정유정의 사례에서는 뭐 아직 뭐 다 조사가 끝난 게 아니긴 합니다만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을 우려할 겁니다.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의 자료만 가지고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정유정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야만 네. 지금 처벌 이후에 출소한 이후에도 이 사람의 어떤 취약성이 그대로 유지될 건지 아니면은 뭐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지 이런 게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벌을 할 때부터 그와 같은 어떤 피고인의 심층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만 하는 거죠. 제대로 처분이 내려지려면.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꼭 이 사람을 살해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으니까 교복까지 중고거래로 해서 사갖고 입고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포인트는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경계성 성격장애를 의심하는 대목인데요.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네. 이제 자신의 범행이 본인의 어릴 때부터의 여러 가지 결핍과 매우 밀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이 뭐냐. 그게 아마도 지금 이 피해자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 신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망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도 진학을 못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데 지금 가외 애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이 피해자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인기 있는 영어 선생님 그것도 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영어 선생님, 가외 선생님의 개인 정보가 모두 게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게시된 내용을 보고 피해자를 물색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가 보면 뭐 일단 사회적으로 좀 고립이 돼 있고 뭐 이렇게 애정을 잘 받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계성 성격 장애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정신적으로 뭐 미성숙하고 고립된 주변 사람들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제2, 제3의 정유정이 많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틀린 인과관계이고요. 예컨대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떤 살인 행각을 벌인 사람이 우연히도 지금 이런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네. 성격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형사 책임이 뭐 줄어드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친사회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90% 이상이 성격적으로 약간씩의 문제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반사회적인 정보에 5년 동안 노출되면 그러면 그런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정유정이 결국에는 5년 동안 살인에 대한 판타지를 키울 정도로 범죄와 연관된 수사물을 계속 네. 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유정의 마지막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얼마든지 있죠. 요거 정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손옥정님 저렇게 되기까지 그럼 상담할 곳이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세요. 일각에서. 지금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친사회적인 손길이 필요하고 그게 상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담 제도가 뭐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공인된 절차가 뭐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네. 전문가들이 접근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돼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분들은 약물만 써서 증세가 호전되는 류의 정신병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문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딜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네.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이수일 교수님한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을 여러 가지 좀 여쭤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상담할 곳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에 맞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희귀꼬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 집에만 박혀 있으면 상담의 손길이 가기가 미치기가 쉽지가 않은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수정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과외 도우미 구할 때 썼는데 비대면 중개 앱, 네, 비대면 중개 앱 모음 소리를 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 네, 정유정이 과외 앱, 비대면으로 하는 이 과외 앱, 과외 선생님이 구합니다라는 그 앱을 통해서 피해자를 만났고 그리고 살해인까지 나아갔습니다. 때문에 사실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비대면 앱이 많이 생겼고요. 또 인기도 있었습니다. 유용하게 또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사건으로 모험서리를 지금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볼까요? 과외 미용의 살인 정유정 후폭풍. 범죄의 무방비 노출 공포심이 커져서 과외를 갈 때 무서워서 지인한테 과외하는 장소 주소를 보내고 간다고 합니다. 왜 이러냐? 선생님, 도우미 등등은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학부모입니다 하면 허위 정보를 넣고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전체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요거 하나,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뭐 과외뿐만이 아니고요. 가사 도우미도 그렇고 육아 도우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비대면 이 중개 앱을. 네. 근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 좀 논의가 안 될까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수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상담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비대면 중개 앱에서 이런 어떤 문제는 우리 이용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회에서 조금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회에서 이런 어떤 뭐 정신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좀 강력 범죄는 뭐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 좀 여성들도 좀 있고 또 유정이라는 이름이 참 예쁜 이름인데 이 정유정 씨도 그렇고 지난번에 계곡 살인 사건 남편을 보험으로 죽인 또 고유정 씨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분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오늘 제기됐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진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